상품을 100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대요. 그럼 일단 계정 과목은 상품 있고요. 그 다음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이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당좌 예금 감소. 근데 보니까 당좌 예금 잔액이 30만 원 밖에 없대요. 그러면 30만 원 초과해서 70만 원, 마이너스 70만 원이 잔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한도액은 500만 원,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500만 원까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낚시예요. 그렇죠? 뭐냐면 내가 지금 당좌예금 잔액이 30만 원 있는데 한도액은 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530만 원까지는 당좌 수표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플러스 30에서 530을 빼면 맞죠? 그럼 마이너스 500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30만 원에서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감소하잖아요. 530만 원까지는 당좌 수표 끊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어쩌라고. 네, 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 근데 문제는 일단 분계를 끊으면 상품은 100만 원 증가하죠. 자산의 증가. 100만 원. 근데 우리가 당좌 예금은 잔액을 0 이하로 못 가잖아요. 0 미만으로 못 가니까 일단 당좌라고 할게요. 당좌 예금은 우리가 30만 원까지만 감소시킬 수 있죠. 자, 당좌 예금의 감소는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으로. 그죠? 그럼 우리가 나머지 70만 원, 마이너스 70만 원 잔액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은행한테 돈 빌린 걸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파란색으로 쓸게요. 중요한 건 단기 차입금인데 요 단기 차입금은 채무입니다. 뭐 약간 차입금, 내가 갚아야 될 거래처가 있는 거잖아요. 은행이든 거래처든. 그래서 단기 차입금에는 여러분들이 기업은행한테 차입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행 70만 원. 이렇게 걸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고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채권 채무 아니면 거래처를 안 걸게요. 우리 그 일반 점표 입력할 때 제가 거래처를 안 걸면 얘는 채권 채무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상품하고 당좌예금 거래처 안 걸 거거든요. 거래처 걸리든 안 걸리든 채권 채무 아니니까 채점 대상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옮겨 적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1월 3일자. 네, 뭐부터 먼저 하신 상관없어. 차변, 대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일단, 차변의 상품 100만 원. 저는 거래처 안 걸게요. 채권채 많으면. 그 다음에 대변의 당좌예금. 그죠? 30만 원. 그럼 대변의 단기차입금. 자고로 이렇게 하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단기차입금은 채무잖아요. 채무. 채무니까 여기 거래처 코드가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거래처. 어? 예. 네.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클릭해서 0103 이렇게 적어야 돼요. 지금 뭔가 잘못 클릭해서 클릭해서 이거 중요해. 날짜 잡으실 때. 여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비추해. 그래서 여기 클릭해가지고 01 이렇게 2024 튀어나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은근히 예. 날짜 잘못 찝으면. 자, 이렇게 하면 점수가 없어요. 왜냐면 단기 차입금에 거래처가 없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걸려요. 여기는 반드시. 예, 여기 지금 기업은행한테 채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정도 치시고 엔터 누르시면 여기 기업은행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세요? 자,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질문 주셔가지고 설명 좀 할게요. 화면 보시면.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답은 안 맞추셔도 돼요, 여러분들. 고치시는 건 의미 없어, 여러분들. 자, 설명 들으시는 게 훨 나으실 거예요. 어차피 그 고치시는 건 자기 만족이잖아요, 그냥.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어느 한 라인만 삭제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요 단기 차입금을 잘못 입력했어. 아니, 상품을 지우고 싶어. 그러면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라인이 이쪽이잖아요. 이쪽 라인 아무데나 클릭해요. 라인 아무데나. 라인 아무데나 클릭해서 삭제가 위에 버튼도 있고 단축키가 F5번이거든요. F5번은 외우시는 거 추천. 그래서 F5번 이렇게 하면 라인만 삭제할 건 이렇게 떠요. 됐죠? 그럼 얘 누르시면 되고 혹시라도 전체를 삭제하실 때 전체를 삭제하실 거면 여기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체크박스 있죠? 여기를 체크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V자가 싸잡혀요. 다 지우겠다라는 뜻이에요. 혹시나 삭제하는 거 물어보셔가지고. 아셨죠? 이렇게 하면 전체가 싸잡히는 삭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삭제하는 거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2번은 상황극 좀 설명할게요. 상황극 뭐냐면,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1,000만 원을 빌리려고, 1,000만 원을, 은행에 1,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많이 없네. 그리고 신용등급 예를 들어가지고, 9등급이야. 극단적으로 가정할게요. 그러면 빌려주기 무서우니까 다 안 빌려주죠. 신용등급도 낮고 재산이 좀 낮으면 은행에서 내가 1,000만 원 빌리려고 하면 1,000만 원 다 안 빌려줘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고객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고객님이 좀 신용등급이랑 이런 게 낮으셔가지고 죄송하지만 965만 원만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자를 먹는 거고, 나는 이자를 뜯긴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금액은 얼마예요, 은행한테? 1,000만 원 갚아야 돼요. 맞죠? 은행한테 1,000만 원 빌려왔어요. 라고 했는데, 은행 죄송하지만 965만 원밖에 안 되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그걸라도 주세요. 그럼 일단 965만 원 이체해 드릴게요. 그럼 저 나중에 965만 원 갚으면 되죠? 나가 밥도둑 팹니다 그때부터. 가짜로 상황 모르잖아 여러분들. 1,000만 원 갚아야지. 되세요? 상황? 그래서 이거예요. 1,000만 원을 빌려줘야 되는데 이자 35만 원 뗀 나머지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준 거예요. 965만 원만. 그렇죠? 그럼 난 상대방한테 얼마 받을 게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여기까지 더 이상 설명이 안 돼. 그렇죠? 더 이상 설명 안 됩니다 이건. 자, 그럼 일단 분개를 해보면 이거 왜 색깔 이렇게 돼 있냐? 분개를 해보면 쉬운 것부터 일단 보통예금 계좌에서 965만 원 이체가 되잖아요. 맞죠? 여기 차감한 잔액이 이체됐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보통예금이 감소해야죠. 그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965만 원이 감소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원래 나중에는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965만 원만 빌려준 거니까 돈은 이체는 빌려준 거니까 35만 원은 이자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 먹는 거니까 여기 있죠. 선이자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 아까 우리가 처리가 해당 본래 계정과 본래 위치 적는 게 처리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은행이라 생각하면. 이자 수익. 진짜 이런 문제 냅니다. 회계 2급은. 이렇게. 네.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8개월 1,000만 원을 8개월간 돈 빌려주면 우리 대여금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8개월간 대여니까 단기 대여금 계정 과목 쓰라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 대여금은 성격이 뭐예요? 자산, 부채?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냐? 자산, 돈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계정권 안 해볼 거야, 진짜로? 자, 싸우자는 거야, 진짜? 이쯤에 6일차잖아요, 여러분, 벌써. 외워야지, 진짜. 이제,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니까 자산이에요. 근데 대여금은 아까도 보셨지만, 받을 거래처가 있으니, 돈 빌려주면 받을 거래처가 있으니까 채권이에요, 채권. 그럼 돈을 빌려주면 채권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지, 돈 빌려주면. 맞죠? 그럼 단기 대여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저금 되겠죠. 그래서 분개는 가급적
쉬운 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단기 대여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단기 대여금. 자고로 얘는 채권이니까 대여 상사 걸어야 되겠죠? 대여 상사. 이렇게 해서 여기에 1,000만 원. 네,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여 상사만 걸려주면 돼, 단기, 여기에다가. 나머지는 채권 채무 아니니까. 혹시 채권 채무 뭔지 확인하실 분 아까 202페이지였죠? 거기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손으로 분계를 끊을 줄만 아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1월 6일자니까 여기를 클릭해. 일자만 바꾸시려면 일자 클릭해서 06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 클릭해서 6하고 엔터 치셔도 되는 거고. 자, 일단은 저는 그냥 차변, 대변 순서대로 할게요. 차변에 단기 대여금. 여기에다 거래처 대여 하고 엔터. 금액은 1,000만 원이죠? 순서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대변에 보통 예금. 이거는 거래처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됩니다. 근데 전 거래처 채권 채무 빼고는 안 걸게요. 여러분들 채권 채무 좀 각인시켜드려야 되니까. 965만 원. 그럼 나머지가 수익, 이자 수익이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대변이지.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전 먹고 살기 위해서 코드를 외우고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고로 코드를 외우고 있으면 좀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예금은 자주 쓰거든요. 자주 쓰니까 여기다 103번이라고 치면 바로 걸려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애들 한 8개, 9개 되거든요. 그렇죠? 맨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코드 외우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넘어가 되겠죠? 이렇게. 예. 자, 됐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죠. 보시면 만약에 내가 거래처가 여기에 대여 상사가 아니라 다른 놈이에요. 예를 들어 잘못 걸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거래처 코드 클릭한 다음에 내가 바꿀 거래처 뭐 있나? 바꿀 거래처 뭐 성동상사입니다. 성동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처 코드나 계정권 바꾸실 거면 코드 놓고 치시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치는 게 아니라. 이 코드에다 놓고 치시는 거예요. 뭐 계정 과목 바꾸려면 여기 계정 과목 클릭해서 코드 꼭 거래처 바꾸실 거면 이렇게 거래처 코드 누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할게요. 3번은 별표입니다. 시험에 중요해요. 많이 중요. 3번. 자, 자고로 핵심되는 게 이겁니다. 뭐냐.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해서 요게 핵심되는 애예요.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문제입니다. 맞죠? 그럼 핵심이 두 개다고 했죠. 이론에서 뭐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는 다해서 얼마 주고 삽니다라는 논리 안 쓴다. 얘만. 맞죠? 순수하게 내가 산 것만, 내가 준 것만 자산 처리하고 나머지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한다. 그죠? 그리고 액면가 절대 안 쓴다. 액면가고 낚시예요, 낚시. 그죠? 두 가지 하셔야 두 가지. 그래서 얘 낚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래 수수료 얘가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요거 수수료 비용 처리하죠. 근데 얘가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구점이다라고 하면 주식 사고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영업 외적인 거니까 900번대. 자, 그럼 바로 분개해 볼게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란 자산이 늘겠죠. 주식 샀으니까. 그러면 250조 곱하기 6,000원 해야지. 5,000원 하시면 지읒되는 거 진짜로.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월 7일 날. 자고로 여기는 채권 채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래처 하나도 안 걸게요. 자, 그럼 일단 쉬운 거는 요거잖아요. 현금으로 이건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대변의 현금 1515 빵빵빵이 나갈걸요 아마? 맞죠? 어떻게? 요거 250주에다가 6,000원에다가 15,000원 더한 거 이게 현금으로 나가겠지.
그죠? 요거부터 하세요. 쉬운 거부터 먼저. 그 다음에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이 자산이잖아요. 그럼 자산을 구입하면 자산이 증가, 취득하면 자산이 증가하지. 그죠?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있잖아요. 대신에 얘는 순수한 취득 원가 250주 곱하기 6,000원인 150만 원만.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비용은 차변은 비용 처리한다라는 건 본인 위치 차변에 적는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수수료 치시면 우리 시험은 800번대 아니면 900번대예요. 800번대 얘가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비용 내지는 본사에서 발생한 비용. 그 다음에 900번대 요 파란색 수수료 비용이 영업 외적인 거. 지금은 얘 걸어야 돼요. 이거 잘못 걸면 또 점수 없어요. 잘 외워주셔야 돼요. 주된 영업 활동 아닌. 이렇게 해주셔야 돼. 여기 15,000원.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채권 채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거래처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은 없어요. 알죠?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론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진짜로. 실기는 이론만 잘 잡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것들 위주로 넣어놨냐면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불합격이 좌지우지가 돼서 그래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조합하는 분계는 좀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어려운데 출제는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은 아니에요.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요거죠? 핵심은 얘입니다. 단기 보유 목적의 주식을 처분이에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문제다 이 생각이 떠오르셔야 돼요. 제가 밑줄 친 거는 어느 챕터입니다. 챕터. 그러면 우리가 재고 자산, 아닌 자산을 판 거니까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그냥 해당 매각 금액에서 수수료 같은 걸 뺀 금액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일단 대변으로 단기 매매 증권 잡아 빼야 되겠죠? 자산 판 거니까.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장부에서 없애는 거니까 장부에 적혀져 있는 400만 원 없애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는 얼마가 꽂히냐면 300주 곱하기 한 주당 15,000원, 그죠? 여기에서 45,000원 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죠? 어차피 손으로 분께 끄는 거 채점하지 않으니까 얘가 얼마냐? 450? 450이에요? 아닌데? 440? 이런 문제 내가 왜 냈을까? 55,000원인가? 맞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거잖아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그냥 400만 원짜리를 우리가 해당 매각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에 처분한 걸로 본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나머지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40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445만 5천 원에 처분한 걸로 보는 거니까 나머지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익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니까 굳이 쓴 비용 안 적는다라고 했잖아요.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에 반영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수수료가 없으면 처분 이익이 50만 원인 거잖아요. 수수료가 없으면 50만 원 처분 이익이지. 그럼 50만 원 처분 이익에다가 수수료 비용 4만 5천 원 빼면 처분 이익이 줄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단기, 아이고, 팔 아파. 단처 얘기를 하면 안 될까? 단기 해준 거 처분이. 팔 아파. 네, 나머지 45만 5천 원. 작업도 이렇게 시험에 잘 안 내, 얘는. 이렇게. 여기다 수수료 적으시면 안 돼요. 재고 자산만 그래. 팔 때. 그래서 여기 1월 9일째도 채권 채무는 없죠? 그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400.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445만 5천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입니다. 수익. 이렇게. 그러니까 요 처분이익이 원래 50만 원이었는데 수수료 비용을 그냥 4만 5천 원 뺀 거예요.
그래서 단기매매 처분이 요 금액 나온 거예요, 그냥. 됐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단 그냥 우리가 재고자산, 아닌 자산을 처분하면 처분가액에서 해당 처분 시 발생한 비용을 뺀 금액에 판 걸로 본다. 이 문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가 처분, 이익이나 손실 한 방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구점에서 주식한 게 뭐가 중요해? 주주 입장에서는. 가구점에 투자할 때 가구 보고 투자하는 거지. 그 가구점이 주식 얼마에 파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오늘 배웠던 거죠. 5번, 6번, 7번이 오늘 배웠던 거예요. 5번, 6번, 7번. 자, 5번은 핵심이 요거죠. 여기에요. 어음의 추심입니다. 추심. 요게 핵심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줬는다라고 했죠. 심부름값.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추심료. 추심이라는 계정을 치시면 안 돼요. 추심 없어, 계정 과목이. 했죠. 그러니까 계정 과목 안 외우고 계시면 여러분 문제를 틀려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 그리고 얘는 받을 어음이라는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채권이니까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 있는 800번대 수수료 비용 적는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음의 추심에서 핵심되는 것. 이건 나중에 세무 2급까지 계속 나올걸요, 아마? 회계 1급 때도 나오고 세무 2급 때도 나와요. 이런 거 계속 나옵니다. 항상 아래 단계에 있는 애들은 윗 단계에서 계속 출제해요. 알죠? 그럼 이건 바로 분개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통 예금하고 수수료 비용은 채권 채무 아니죠? 계정 과목 중에. 그래서 거래처 걸 필요 없지만 받으러 오면 채권이에요, 얘는. 받으러 오면 채권이니까 반드시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그죠? 해볼게요. 자, 그럼 1월 10일. 그럼 일단 받으러음을 넘겼으니까 대변으로 받으러음이란 자산 까야죠. 지금 받으러음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거래처 꼭 걸어야 되면 채권이니까. 그럼 누구 준일 상사한테 받으러 넘긴 거죠? 이렇게. 금액은 장부에서 제거해야 되니까 100만 원으로 기록돼 있어요. 음은. 되셔요? 그다음에 차변에 수수료는 비용이니까 차변. 여기에서 얘를 적어야 돼. 이번에는 800번대 요식기입니다. 요식기가 아니라.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 있잖아. 받으러음이. 그래서 831번을 걸어줘야 돼. 3만 원.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으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잔액이 느니까. 자변에 보통예금. 나머지 애들은 채권 채무 아니니까 거래처 안 걸었어요.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이 둘은. 채점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은.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론이 잘 잡혀야 돼. 맞죠? 이론 손으로 본 게 잘 끊으면 실기는 알아서 되는 구조예요. 회계 쪽은요. 세법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뭐냐면 요거. 뭐냐, 어음의 할인입니다. 핵심이 이게 이거예요, 이거. 그 어음의 할인이고 매각 거래면 이때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계정 과목이에요. 이런 것들 꼭 외우고 계셔야 돼.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매각 파는 거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해볼게, 그러면. 얘도 그냥 바로 해보겠습니다, 분개를. 일단 받으러음을 매각했으니까 받으러음이 100만원 날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월 18일 날, 대변에 받으러. 거래처 채권이니까 꼭 걸어야 됩니다. 소망상사한테 받으러음이죠? 그죠? 10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차변에 가급적이면 저는 금액 언급 없는 걸 마지막에 걸게요, 그냥. 금액 언급 없는 것부터. 그게 좀 빨라요. 매출까지 지금 매출 치니까 좀 꽤 길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긴 거면 그냥 그러니까
어떤 두 글자 쳤을 때 많이 뜨는 거면 매출채 이 정도까지. 세 글자 정도. 그럼 검색이 많이 안 돼요. 자, 금액은 7만 원. 이게 핵심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계정 과목. 나머지가 보통 예금 계좌에 들어오겠죠. 이렇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7번 별표. 7번 잘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요게 뭔지 설명 좀 할게요. 이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거 해석하면 요 핵심은 요거예요. 받을 어음을 배서양도, 요게 핵심이에요. 배서구나. 이거 거래처 다르다. 그죠? 자, 잘 보세요. 이게 하나의 전표고, 이게 두 개의 전표예요. 짝대기가, 우리 손으로 붕괴 끊었을 때, 짝대기가 두 개로 그어져 있으면 요게 두 개의 전표예요.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요게 하나의 전표, 요게 하나. 그 이제 오른쪽에 끄는 게 두 개입니다. 해볼게 뭐냐면, 우리가 일단 외상매입금이 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400만 원은 퓨어 상사한테 받으러 넘겨서 갚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나의 짝대기를 그어볼게요. 이게 하나의 전표예요. 뭐냐면, 일단 외상매입금 감소해야 되겠죠. 600만 다 감소하죠? 부채 감소니까 차변이고요. 근데 받으러움을 배수하면 받으러움을 넘기는 거니까 받으러움이라는 게 감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받으러움의 감소는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으로 가야지. 그럼 거래처는 좀 이따 걸게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 200만 원은 당좌 예금이 감소하는 거죠.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다라고 했죠. 요렇게. 맞죠? 요게 하나의 전표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건 두 개의 전표. 이게 뭐냐면 짝대기가 두 개 그어질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 이렇게 그냥. 이것도 가능. 이렇게도 끊을 수 있잖아요. 요걸 굳이 나누면 뭐냐면 외상매입금 400만 원은 받으러 넘겨서 갚은 거고 나머지 200만 원은 당좌에 갚은 거잖아요. 그럼 이건 두 개 전표예요. 이렇게 하면 점수 없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요건 맞은 거고. 차이점 이해되시겠어요? 앞으로?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번호가 매겨지는지 잘 보세요. 얘처럼 한번 해볼게요. 얘처럼 하면은 자, 일단 여기 날짜가 21일.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 요거 채무니까 거래처 걸려야 되겠죠, 반드시. 그럼 채무는 진미상사에 대한 채무입니다. 600. 그 다음에 받으러움도 채권이니까 거래처 걸어야 돼요. 퓨어. 이 두 개는 반드시 걸려야 돼요. 대변에 당좌예금. 보시면 이게 하나의 전표예요. 요거. 번호가 이렇게 하나로 일치하면 숫자가 똑같으면 하나의 전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전표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얘처럼 끊어볼게요. 얘처럼은 번호가 갈려져 버려요. 이렇게 갈려요.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이거는 제가 방금 두 개 나눠서 끄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거 지금 나눠서 끄는 거 400은 외상매입금 받으러 넘겨서 갚았고 나머지 200은 당좌예금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지금 번호가
2번하고 3번으로 나뉘어줘요. 이건 두 개의 점표예요. 어떤 느낌인지 제가 이때는 하나의 점표다, 이때는 두 개의 점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분계 이렇게 나누어서 끊을 때 이게 두 개로 끊기면 이게 두 개의 점표가 되는 거예요. 손으로 했을 때도. 하나로 쭉 해서 이렇게 적는 거면 이게 하나의 점표고.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오답이에요. 시험에서 방금처럼 하나의 점표를 입력할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언급이 없으면 지금처럼 해도 되는 거고. 문제에서 별도 언급 없으면. 가급적이면 하나의 점표를 입력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두 개로 하면 안 돼. 원래 하나로 해야 돼, 원래가. 그건 하나의 거래자, 원래가. 자, 됐고요. 이제 몇 번이냐면 8번이죠, 8번. 자, 8번은 일단 뭐냐? 요거. 일단 상품을 팔았는데 70만 원은 현금 받고 팔고 나머지 130만 원 어음 받고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품 팔고 약속 어음할 때 약속은 그냥 떼고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전자나 우리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계정권 못 써요. 받으러음. 맞아요. 받으러음. 일단 현금은 70만 원 증가하겠죠. 수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우리 어음 받으면 채권이 늘잖아요. 받을 게. 어음 받을 당시에는 아직 돈 못 받았으니까 채권이 늘어나겠지. 맞죠? 그럼 받을 어음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맞죠? 상대방이 대금을 결제해야 감소하는 거고. 어음 받았을 당시에는 내가 채권이 있는 거, 증가하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그래서 130만 원. 그럼 대변에 뭐 와요? 아마 상품 가셨을 확률이 높아요. 상품 못 가요. 왜? 아까 그랬잖아. 상품이 장부에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200은 판매한 금액이지 사온 금액이 아니에요. 장부에 상품이 얼마 주고 사온 상품을 200에 팔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얼마 주고, 왜냐하면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이 날라가긴 해야 되는데 상품이 장부에 얼마로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잖아. 여러분들 만약에 물건을 사왔을 때 장부에 사온 가격을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팔렸을 때 상품은 사온 가격으로 적혀져 있는 게 날아가야지. 그렇죠? 근데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상품을 외부에 판매했을 때 수익이 발생했다. 상품 200만 원치 팔았어요. 라고 정보 전달해야 된다면서 주주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상품 매출이에요. 계정 과목이. 수익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그렇죠? 근데 상품은 장부상에 얼마짜리 상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못 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이 수익이었죠?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적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새끼가 만약에 내가 얼마 주고 사온 놈이냐 150만 원 주고 사온 놈이다 라고 하면 상품은 사올 때 150 장부에 기록돼 있을 거니까 날릴 때도 150으로 날려야 되죠. 그 원가가 없잖아요. 얼마짜리인지. 되세요? 이거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상품 빼실 건데 상품은 우리가 장부에 사온 가격으로 만약에 3,000원 주고 사왔으면 3,000원으로 기록돼 있잖아요. 팔릴 때도 3,000원 날라가야 되는데 사온 금액이 없어 지금. 없으니까 못 날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려한답시고 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까지 주면 분계 계정 과목 두 개가 더 끊긴단 말이에요. 사람 죽어요. 아셨죠? 좀 받아들이실게요, 여러분들. 예. 이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8번. 자, 그래서 2월 1일자. 그럼 일단 이것까지만 하고 내일 나머지 할게요. 이어서. 자변의 현금 70. 자변의 받으러음 거래처 걸어야죠. 동안 채권이니까 30. 대변에 상품만 치시면 안 돼. 상품하면 상품이 걸려버려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도 하면 상품 매까지 치셔야 되겠죠? 상품 매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요.